여러분, 옥수수는 채소일까요? 곡물일까요? 우리는 여름에 찐 옥수수를 간식처럼 먹고 샐러드에 넣고 통조림으로도 먹습니다. 그래서 왠지 채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역사 속 옥수수는 채소라기보다 훨씬 더 무거운 존재였습니다. 사람을 먹이고 가축을 키우고 인구를 늘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신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더 의외인 건 우리가 아는 탐스러운 옥수수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옥수수의 조상은 지금 옥수수처럼 굵고 노란 이삭이 아니라 풀밭에 숨어 있어도 그냥 지나칠 만큼 작고 단단한 야생풀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작은 풀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 가운데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선의 상간 밥상까지 올라왔는지를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산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옥수수는 신대륙 작물입니다. 여기서 신대륙이라는 말은 유럽인의 시각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부르던 표현이죠. 현재 주류 연구가 가장 유력하게 보는 옥수수의 고향은 멕시코 남서부 발사스강 계곡 일대입니다. 대략 9,000년 전 또는 적어도 8,700년 전쯤 이 지역에서 야생 테오신테가 사람의 손을 거치며 길들여졌다고 봅니다. 테오신테는 옥수수의 야생 조상으로 여겨지는 벼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테오신테를 보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알갱이는 적고 껍질은 단단하고 우리가 손으로 뜯어먹는 옥수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어느 날 숲에서 노란 옥수수를 발견해 밭에 심은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먹기 좋은 것, 조금 더 알이 많은 것, 조금 더 잘 자라는 것을 골라 심고 또 심으면서 식물이 바뀐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옥수수는 멕시코에서 완성된 뒤 세계로 퍼진 작물이라고 말하면 절반만 맞습니다. 최근의 고고학과 유전학 연구는 옥수수가 고향을 떠난 뒤에도 계속 변했다고 봅니다. 초기 옥수수는 남쪽으로는 파나마와 남아메리카 방향으로 북쪽과 고지대로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기후와 토양, 사람들의 필요에 맞춰 다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일찍 익는 옥수수가 유리했고 어느 곳에서는 건조한 땅을 견디는 옥수수가 유리했을 겁니다. 즉, 옥수수의 역사는 한 지역에서 끝난 발명품의 역사가 아니라 이동하면서 계속 완성되어 간 작물의 역사입니다. 이 점이 옥수수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옥수수는 사람을 따라 움직였고 사람은 옥수수를 바꾸었고 바뀐 옥수수는 다시 사람의 생활을 바꾸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그러니까 오늘날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일대에서 옥수수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마야 문화권에서 옥수수는 인간 존재와 연결된 작물이었습니다. 과테말라 고지대의 서사에는 신들이 인간을 옥수수로 빚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에게 쌀이 밥 이상의 의미를 갖듯 그들에게 옥수수는 배를 채우는 곡식을 넘어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마야 미술에는 옥수수 신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곡식이 신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 한 작물이 생존을 좌우한다면 그 작물은 자연스럽게 달력과 제사와 신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옥수수는 그렇게 먹을거리에서 세계관으로 올라간 작물이었습니다. 옥수수가 오래 살아남은 이유는 만만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체계도 뛰어났습니다. 멕시코의 전통 농법 가운데 밀파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옥수수, 콩, 호박을 함께 심는 체계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여러 작물을 섞어 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구조가 꽤 정교합니다. 옥수수 줄기는 콩 덩굴이 타고
올라갈 지지대가 됩니다. 콩은 뿌리옥 박테리아의 도움으로 질소를 고정해 토양을 돕습니다. 호박은 넓은 잎으로 땅을 덮어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줄이고 잡초를 억제합니다. 영양 면에서도 서로 보완됩니다. 옥수수만 먹으면 부족해질 수 있는 부분을 콩과 호박이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옥수수의 성공은 옥수수 한 알의 힘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농업 지식과 식문화의 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메리카의 작물이 어떻게 세계로 퍼졌을까요? 보통은 콜럼버스가 옥수수를 유럽에 가져갔다고 간단히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단순합니다. 옥수수의 세계 확산은 한 사람의 기념품 같은 사건이 아니라 1492년 이후 이어진 거대한 교환의 결과였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가 바다를 통해 또 상업적으로 연결되면서 작물과 동물, 사람과 병원체가 이동했습니다. 이를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옥수수는 이 흐름 속에서 유럽으로 갔고 다시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퍼졌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비롯한 해상 제국의 교역망, 그리고 각 지역 농민들의 현실적인 선택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누군가가 세계 정복 계획을 세워 옥수수를 퍼뜨렸다기보다 옥수수가 여러 지역의 농업 문제에 꽤 쓸만한 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채택된 것입니다. 옥수수의 경제성은 분명했습니다. 비교적 다양한 환경에 적응했고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수확량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고 가축 사료로도 쓸 수 있었습니다. 땅이 늘 넉넉하지 않고 기근이 반복되던 사회에서 이런 작물은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유럽의 일부 지역과 중국 등지에서 옥수수는 척박하거나 경사진 땅에도 심을 수 있는 작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인구가 늘고 산지 개간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옥수수 같은 신대륙 작물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됩니다. 물론 옥수수 하나가 인구 증가를 전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작물들이 기존 곡물만으로는 버거웠던 땅과 사람 사이의 긴장을 조금 완화해 준 것은 분명합니다. 옥수수는 맛있는 간식이기 전에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 같은 곡물이었습니다. 이제 한반도로 와 보겠습니다. 옥수수는 조선에 처음부터 있었던 작물이 아닙니다. 신대륙에서 출발해 유라시아로 들어왔고 한반도에는 중국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첫 등장은 1766년에 증보살림 경제입니다. 다만 이것은 그에 처음 들어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에 보이기 전에 이미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지식인들이 새로운 작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옥수수가 들어오자마자 모두가 열광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9세기 초 서유구의 행포지에는 옥수수 품종가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지만 아직 백성들이 크게 숭상하지 않았다는 시계 기록도 보입니다. 새로운 작물이라고 해서 곧바로 전국에 주식이 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옥수수는 시간이 지나며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특히 산간지대와 잡곡 문화 속에서 존재감이 커졌습니다. 강원도나 북부 산간 지역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논농사가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는 쌀만으로 식탁을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곳에서 옥수수는 밥에 섞어 먹는 곡물이 되고 가루가 되고 묵이 되고 범벅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는 강냉이밥, 강냉이 수제비, 올챙이묵 같은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올챙이묵은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묵을 구멍난 틀에 내려 올챙이처럼 생긴 모양을 만든 음식입니다.
이름은 귀엽지만 그 안에는 산간 생활의 궁핍과 지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족한 재료로 배를 채우고 식감을 만들고 계절을 넘기는 방식이 음식이 된 것입니다. 옥수수의 한국 이름도 흥미롭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냉이, 옥시기 같은 말이 쓰였고 오늘날에도 강원도 하면 찐 강냉이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옥수수는 한국 음식 문화에서 쌀처럼 중심에 선 곡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쌀이 국가의 제도와 세금, 의례의 언어 속에 있었다면 옥수수는 산비탈 밭과 장터, 군것질과 구황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제국의 바다를 건넌 작물이었고 생활사적으로는 누군가의 배고픈 계절을 버티게 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볼 때 우리는 단지 노란 알갱이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멕시코의 고대 농민, 마야의 신화, 대서양의 배, 중국의 산지, 조선 후기의 기록, 강원도의 밥상이 한 줄로 이어진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옥수수는 식탁에서는 채소처럼 먹어도 식물학적으로는 벼과 곡물입니다. 둘째, 원산지는 넓게 아메리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연구는 멕시코 남서부 발사스강 계곡 일대를 가장 유력하게 봅니다. 셋째, 옥수수는 콜럼버스 한 사람이 전 세계에 뿌린 작물이 아니라 16세기 이후 해상 교역망과 각 지역의 농업 현실이 함께 퍼뜨린 작물입니다. 넷째, 조선에 들어온 뒤 곧바로 모두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척박한 땅과 산간의 식탁 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옥수수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필요한 곳에 가서 조용히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옥수수는 한 알의 곡물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이동하며 사람의 삶을 다시 빚어낸 세계사의 씨앗입니다.